여러분, 원래는 절대 이것을 주방에 두지 마세요. 이것은 원래 여러분의 삶을 아주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주방에 두죠. 네,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여 그 무의식이 올 한 해 내내 지속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 풍수에서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그 위에 다른 어떠한 용품을 두어도 효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선한 운의 활동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꼭 이것을 주방에서 치우시도록 하세요. 물론 제가 이 주방뿐 아니라 침실, 거실, 현관 등에 절대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시던가요? 뭔가 산뜻한 느낌,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그리고 또한 원래는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던가요? 맞습니다. 풍수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학문인 거예요. 언제 보아도 또 수시로 보면서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긍정의 기운이 생겨나 이것이 모이고 쌓이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학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주방입니다. 여러분, 이 주방은 재물운을 담당하는 영역이라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밀접한 곳이에요. 네, 이곳의 기운이 막히거나 또 순환이 되지 않거나 이곳에서 생기는 그 기운이 탁한 기운이라면 그 어떠한 가정이라도 재물적인 번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여 부자들의 주방에 들어가 보면 분명히 다른 거예요. 맞습니다. 그들은 이 주방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잘 알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제 기능을 못하는 용품들은 모두 버리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주방에는 무조건 이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의외로 굉장히 많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가며 별 신경을 쓰지 못하셨겠죠. 자, 여러분, 혹시 이런 것이 있으신가요? 먼저 코팅이 벗겨져 쓰지 않는 프라이팬, 짝이 없어 쓰지 않는 젓가락과 수저 세트, 또 쓰지 않는 국자나 칼, 버려야 할 스폰지, 수세미, 또 쓰지 않는 양은 냄비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물론 그 외에 짝이 없는 찻잔 세트나 그릇들도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풍수적으로는 오래되어 쓰지 않는 것은 버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물론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낡고 오래된 프라이팬도 쓰셨고 또 냄비도 다 찌그러진 것을 사용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것을 매일 사용하셨고 또 그것들은 매일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여 그것들은 비록 오래되었지만 풍수적으로는 나쁜 것이 아닌 좋은 것이었죠. 여러분, 풍수에서는 생의 기운과 사의 기운을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사의 기운이 강한 집에서 번영의 기운이 생기는 경우가 절대로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은 사의 기운이 강한 것들이며 뒤에 부모님들이 사용하셨던 물건들은 생의 기운이 강한 물건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비록 아무리 오래되어도 계속 사용을 하고 꼭 필요한 것은 생의 기운이 강한 물건이며 비록 얼마 되지는 않았더라도 쓰임을 다하여 이제 쓰지 않는 물건들은 사의 기운이 강하게 생겨나는 물건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방의 무질서는 금전적인 메마름을 만듭니다. 여러분, 절대 주방 안에 버려야 할 쓰레기 봉투를 두지 마세요. 그리고 뚜껑 없는 쓰레기통 역시 두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식당 안 주방 안에 버려져야 할 음식물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네,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찾는 고급 호텔의 식당들에서는 절대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으며 또 그곳에서는 항상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사용을 하며 또 그것이 남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곳에서는 개수대나 주방 조리대 또 식탁 위에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부엌 더러운 집이 번영을 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하셨고 부엌 관리 못하는 며느리에게 창고 열쇠를 주면 안 된다고도 하셨던 거예요. 네, 이것은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의미이셨죠. 여러분, 주방은 무조건 청결하게 하세요. 네, 그래야 좋은 운이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나 올 한 해 금전적인 부족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방에는 절대 여러분 식물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 가옥, 즉 고택들에 가보게 되면 부엌 근처에는 풀도 자라지 못하게 돌로 쌓아 놓았다는 것을 누구라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현대에도 고급 호텔의 주방이나 또 부자들이 자주 찾는 식당의 주방에 생화나 꽃이 심겨진 화분이 있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는 주방에는 절대 화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며 또한 자라나는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간혹 인터넷상으로 주방에 두면 좋은 식물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하죠.
네, 싱크대와 화구 사이에 꽃이나 나무를 두어 수생, 목이니, 목생, 환희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행의 배속은 이런 곳에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네, 풍수적으로 이 싱크대는 재물을 생성하는 곳이라고 하며, 또한 화구는 생성된 재물이 자라나고 커지는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여 화구가 더러우면 집안이 번영을 하지 못하고, 또한 싱크대가 더럽거나 꽉 차 있으면 이 집에는 재물이 항상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는 절대 그 어떠한 식물도 두지 마세요. 네, 이것은 분명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적인 공고함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냉장고 안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절대 냉장고를 꽉 채우지 마세요. 물론 이 냉장고 안이 텅 비어 있는 건 역시 아주 나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쁜 것은 이 냉장고 안이 무질서하여 오래되어 버려야 할 것들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TV나 매스컴에서 아주 불행하여 힘든 삶을 살아온 분들의 뉴스를 보실 거예요. 네, 이분들의 냉장고 안에서는 그 어떠한 생기나 활기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되어 먹을 수 없는 버려야 할 물건들만 들어있죠. 여러분, 이 냉장고는 주방의 화구와 더불어 이 집안의 재물운을 키우는 곳입니다. 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시고 이곳부터 정리를 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운이 살아나는 시발점이며, 그 기운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에는 번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게으른 며느리는 우리 조상님들이 가장 꺼리셨던 며느리이며, 이런 주부가 이끄는 가정에 번영이 찾아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남향의 주방과 북향의 주방은 원래 꼭 신경을 쓰세요. 여러분, 원래는 특별히 남향의 주방을 가지신 분들과 또 북향의 주방을 가지신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네, 원래는 계면년이라 재물의 흐름이 고통의 기운으로 변하는 기운이 강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아마 이런 분들은 원래 재물의 유입보다 유출이 많을 거예요. 네, 하여 이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 가운데 서서 동서남북을 판단하시고, 주방이 북쪽에 있으면 남향 주방이고 주방이 남쪽에 있으면 북향 주방입니다. 네, 이것은 향하는 방향을 말하는 것이죠. 분명 현대는 과거와 달라 거의 모든 주방들이 실내에 있을 것이고, 이 주방의 한쪽이 오픈되어 있을 것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거실에 앉으셔서 주방이 북쪽에 보이면 남향 주방, 또 거실이 남쪽으로 보이면 북향 주방입니다. 여러분, 남향 주방이시라면 원래 꼭 주방에 황금색의 물건을 하나 두세요. 그리고 북향 주방이시라면 꼭 붉은색 물건을 잘 보이시는 곳에 하나 두시도록 하세요. 네, 이것이 분명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의 유출을 많이 막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히 주방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한 해입니다. 네, 올해는 특히 재물적인 어려움이 많이 생길 해이기에 그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야기 꼭 신경 쓰셔서 올 한 해 모든 재물적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